어떻게 보면 아웃바운드된 트래픽이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포워드 프록시를 이용해서 이 아웃바운드된 트래픽에 대한 통제를 하는 부분이라면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사실 여러분께서 익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웹방화벽, 리버스 프록시 방식의 웹방화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참가 방패 또는 그 개념과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와프는 사실 그동안 저희 모니터랩은 사실 18년 동안 이미 와프를 그 많은 고객분들께 제공을 해왔고 지금도 역시 여전히 많은 고객들로부터 또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요구사를 대응을 하고 있지만 특히 요즘에 그 어떤 변화된 IT 환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또 변화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저희도 역시 적합한 형태의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정도 전부터 기존의 WAF, WAF에서 WAAP라는 용어로 많이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벤더나 또는 국내의 많은 그 웹방화벽 관련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WAAP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WAF에서 이제 WAAP로 변화해가고 있는데 이 역시도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창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WAAP에서 어떤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전통적인 WASP 탑10 뿐만이 아니라 API 프로텍션, 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디도스 이런 그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WAAP고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가트너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가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시장 조사를 해서 분석한 것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이 맞다라고 동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WAAP를 만족하는 그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크리덴셜 스토킹에 대해서 저희도 역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어플라이언스 타입, 그게 이제 피지컬이든 아니면 버추얼이든 이런 어플라이언스 타입의 어떤 웹방화벽을 많이 사용하셨다면 최근에 또 많이 클라우드 환경을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투 트랙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플라이언스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이 본 서비스도 같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많은 고객분들이 또 많은 문의를 좀 주고 계신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 이 CDN과 결합을 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DN과 결합한 클라우드 기반의 WAAP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트너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트너가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최소한 2026년도까지 최소한 40%의 조직에서는 WAAP를 만족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그런 예측에 대한 요구가 맞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관련한 기능들을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요즘에 핫한 것이 바로 API 시큐리티 기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 있던 웹 시큐리티가 전통적인 웹방화벽의 요소라고 한다면 이 다음 세 가지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문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API 시큐리티고요. 두 번째가 곧 대응 기능, 마지막이 디도스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에 디도스 관련해서 또 새로운 CV가 나와가지고 많은 고객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의도 좀 주셨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럼 일단 API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PI는 개발자들의 언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뭔가 나와는 좀 일반 유저와는 좀 관계가 없고 뭔가 개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API는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날씨 얘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동할 때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또 몇 시간 걸리는지 이런 거 체크할 때도 역시 API를 사용하는 거고요. 호텔을 예약하거나 아니면은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예약할 때도 가장 저렴한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검색해보고 하는 것들도 역시 모든 것들이 API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런 API는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API 트래픽이더라 라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런 그 보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그 경쟁 업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숫자를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API 트래픽이 많구나. 물론 그럼 이 일반적인 HTTP 트래픽과 기존의 전통적인 HTTP 트래픽과 API 트래픽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래서 그 구분한 기준은 이제 리스폰스 타입의 JSON이나 XML이면은 얘는 API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봤을 때 트래픽의 절반 정도가 API 트래픽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API 트래픽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이런 환경에서 서버 투 서버 간의 트래픽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트래픽들도 있지만 엔드 유저와 서버 간의 트래픽도 사실상 상당히 많은 API 트래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조사에 의하면, 역시 같은 조사에 의하면 브라우저에서 접속하는 그 API가 38%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버 투 서버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엔드 유저와 서버 간의 API 트래픽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른쪽 자료에 의하면 API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격 트래픽들도 맞추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API 트래픽과 관련해서 그 보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일례로만 몇 가지만 그 설명을 드리면, 이 세 가지가 일단은 가장 유명한 API 관련한 보안 사고가 되겠고요. 뭐 이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보안 사고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지금 API 시큐리티 관련해서 많은 요구사항, 문의사항들이 있는 이유가 일단은 API 관련 보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API 사용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API 사용에 대해서는 보안의식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어떻게 개발하는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실제로 보안을 하시거나 서버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API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난리지가 부족하거나 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보안 솔루션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기존의 와프에서는 OI111 이런 형식의 어떤 패턴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말리셔스한 트래픽을 탐지하고 차단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API 공격 방식은 이런 패턴이 아니라 로직의 변경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시그니처 기반의 와프에서는 탐지도 할 수가 없고 차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 때문에 많은 문의사항이 좀 있고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OWASP에서도 그 API 시큐리티를 발표를 했어요. 탑 10. 그래서 10가지 SK 인젝션이나 이런 것들처럼 API 관련해서도 10가지 이슈들을 정기적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대부분의 API 보안 사고의 절반 정도가 첫 번째 바로 이제 볼라라는 공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내가 API 콜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유저의 어떤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그 엔드포인트의 숫자나 이름이나 이런 것만 살짝 바꿔가지고 접속을 해서 타인의 정보를 본인과 관련 없는 타인의 정보 또는 어드민의 정보를 획득하는 이런 어떤 로직의 변경을 통한 보안 사고. 이것이 바로 이제 볼라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보안 사고가 이 볼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 웹방화벽에서 장비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에서 이런 API 보안 기능들을 현재 계속 추가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일부는 아직 QA 단계, 프로덕션에 나가지 않고 QA 단계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API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API가 있는지를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개발자한테 문의를 하면 어떤 스펙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펙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그 스펙 파일에 정의된 그 기준에 맞춰서 이 방화벽이 이제 포지티브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이 바디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API를 통해서 정상적인 요청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바디에 SQL 인젝션이라든지 프로세스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형태의 악의적인 트래픽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악의적인 트래픽, 전통적인 와프의 영역인 그 바디 인스펙션 기능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컨트롤 기능도 물론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엔드포인트별로 접근해야 되는 IP라든지 국가라든지 또는 랜 리미트라든지 이런 기존의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API 관련해서는 이제 제이슨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이 제이슨 방식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증을 위해서는 이제 JWT, 제이슨 웹 토큰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 와프가 어쨌든 유저가 웹 서버 사이에 위치해서 모든 트래픽을 감지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떤 키를 등록을 하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패킷인지, 인증을 받은 정상적인 패킷인지 여부를 분간을 해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 인스펙션을 해서 어떤 트래픽에 대한 직접 단복구화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트래픽의 미변조를 검증하는 이런 역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봇 매니지먼트고요. 이 그래프는 오래전부터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자가 하루 1000명이다 라고 하면 일단 절반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방문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곳의 트래픽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굉장히 적은 사이트는 곳의 퍼센티지가 60%, 7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물론 대규모 사이트들은 봇 트래픽의 비중이 20%, 30% 정도 적어지겠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의 트래픽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보안하는 입장에서 컨선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배드봇이죠. 왜냐하면 이 배드봇은 이제 뒤에 설명드릴 크리덴셜 스토킹이라든지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컨텐츠 스크래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취약점 스캐닝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웹서버에 많은 트래픽이 유도되고 또 과도한 시스템 부하가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랜 리미트도 있고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을 보고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 등등등 많은 방법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장 좀 진보된 그나마 오탐도 적고 신뢰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인젝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아이온 클라우드에서도 리스판스 트래픽을 보고 리스판스 트래픽에 어떤 조그만 자바스크립트를 삽입을 해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클라이언트가 첫 번째 이 자바스크립트를 인지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일단 보신지 브라우저인지 구분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어떤 L7 기반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을 때 이 기능만으로도 약 한 70~80% 정도의 곳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어드밴스드한 기능으로 이 삽입된 자바스크립트를 만약에 이 봇이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런 자동화된 봇과 브라우저 간의 어떤 차이를 찾기 위해서 어떤 마우스의 이동이라든지 키보드 스트로크라든지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여부를 탐지하는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어떤 봇의 액티비티를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핫한 크리덴셜 스토킹입니다. 보안 관리자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크리덴셜 스토킹이고요. 왜냐면 늘 이렇게 뉴스 기사에 계속 빵빵 터지고 있어요.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최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상당히 많은 고객들로부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크리덴셜 스토킹과 관련해서 몇 가지 통계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반 이상, 65%의 사용자들이 패스워드를 재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컴플라이언스에 의해서 우리가 90일마다 변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쭉 쓰는 거죠. 그리고 개인 계정과 회사 계정의 패스워드를 아무래도 이제 기억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꽤 많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옥타라는 것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인데 그 옥타에서 인증 트래픽을 분석을 해봤더니 30%가 넘는 트래픽이 이 마리셔스한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마리셔스한 그런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공격자들이 크리덴셜 스토킹 공격을 했을 때 약 0.5%에서 1% 정도의 성공률이 있다고 해요. 즉, 내가 100번 시도를 하면 한 번 정도는 맞는 거다. 그럼 이게 의외로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WASP에서는 어떤 자동화된 그 공격 툴의 양상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한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에서 7번째, 8번째가 크리덴셜 크래킹이라는 게 있고 크리덴셜 스토킹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개 차이는 뭐냐면 크리덴셜 크래킹은 그냥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브루트폴스 그냥 1부터 AA까지 계속 무작위로 입력해보는 이런 형식이 바로 크리덴셜 크래킹이고 지금 이 크리덴셜 스토킹은 뭐냐면 어떤 외부에서 어떤 해킹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계속 입력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저들이 동일한 암호를 사용하고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어카운트 테이크오버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크리덴셜 스토킹과 관련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크리덴셜 스토킹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 방식은 일단 공격자가 어딘가에서 그 사용자들이 사용했던 아이디 패스워드를 획득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검색을 해도 찾을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다크웹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알러트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어요. 제 개인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놓으면 이 계정이 노출이 언제 됐다,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노출했다 이런 것들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어요. 여하튼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또는 또 가장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또 피싱 사이트라고 해요. 피싱 사이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입력했던 정보를 가지고 이 DB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입력을 해보는 것이죠. 이럴 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봇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고요. 검색해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 해볼 수 있는 툴 중에 두 가지만 캡처를 했고 또 이런 툴들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또 이 브루트폴스나 이런 것들 대응하기 위해서 레이니미트를 다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 오픈 프록시 서버들을 자동으로 리스트를 갖고 와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거나 속도를 또 랜덤하게 또 좀 느리게 하는 이런 기능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공격자들이 그 크리덴셜 스토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실제 공격에 성공하게 되면 접속된 정보를 이용해서 쇼핑을 한다든지 어떤 자산을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저 입장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입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유저 입장에서는 그냥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기능 캡처한 게 있네요. 근데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FA 활성하고 암호 자동화 보고 그다음에 사이트별로 다른 암호 사용하고 이게 너무나 사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이 레인 리미트를 거는 거예요. 로그인 URI라든지 어떤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레인 리미트를 걸어서 한 IP에서 초당 몇 회 이상 하지 않도록 그러면 차단 이런 식으로 레인 리미트를 걸어서 대응하다 보니까 공격자들이 느리게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록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죠. 또는 앞에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공격자가 결국 크리덴셜 스토킹을 하는 것은 도시이기 때문에 봇 프로텍션을 활용을 하면 역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크레덴셜 스토킹에 집중을 해서 여러 업체들이 이런 관련한 솔루션들을 내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작동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 개의 IP에서 서로 다른 유저네임.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은 이 기능만으로 된 크레덴셜 스토킹이다. 이런 업체들도 있어요. 사실상 저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IP를 쉽게 변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좀 그나마 신뢰할 수 있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 실제로 대응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노출된 크레덴셜을 이용해서 그 정보가 입력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중간에 있는 장비가 이제 우리 와프 장비가 있고 와프 장비에서 입력되는 IP 패스워드를 캡치를 해서 그 정보가 실제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매치가 되면 차단을 하거나 탐지를 하거나 또는 매치가 되지 않으면 통과를 시켜서 다음 액션으로 가게 하는 이런 형태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니터립에서도 그 스레이트 인텔리전스 팀에서 오랫동안 이런 크레덴셜 정보를 획득을 했고요. 그 정보들 중에서 이제 정제를 해서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DB에 현재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접근을 할 때마다 그 정보를 체크를 해서 어떤 리크트 크레덴셜인지 여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그 UI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이 그림은 현재 아이온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기존의 와프장비에서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저가 입력되는 정보, ID, 이메일, 패스워드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탐지할 건지 차단할 것인지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정보들을 다 많은 1억 개가 넘는 그 정보들을 DB에 쌓아놓게 되면 성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제를 해서 최소화를 했고 정말 많이 액세스가 발생하는 이런 정보들을 메모리에 올려서 성능에도 크게 영향이 없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 주로 이제 워크 어플라이언스 또는 버추얼 어플라이언스 형태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그런 기능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저희 이제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브랜드 내에도 클라우드 기반의 WAAP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플라이언스 타입과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의 어떤 차이점을 어떤 정의를 좀 해놨고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예산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WAAP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WAAP를 하기 위해서는 CDN 서비스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CDN 서비스와 결합하는 작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CDN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퍼포먼스 향상 당연한 거고, CDN 엣지에서 데이터를 캐시를 하기 때문에 오리진 서버의 부하가 상당히 많이 불가하게 됩니다. 스태틱 컨텐츠만 제공하는 그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캐시 킬레이션가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리진 모드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죠. 물론 로그인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있는 홀사이트 캐시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히트율이 한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앞단에서 캐시를 해주기 때문에 오리진 서버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하 경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DN은 이제 리버스 프록시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단은 CDN 엣지에서 비정상 트래픽은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HTTP 트래픽만 저희 오리진 웹서버 또는 WAAP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트래픽은 CDN 엣지에서 알아서 다 차단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스라든지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트래픽은 CDN 엣지에서 다 막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그 부분은 이제 CDN 엣지 쪽을 운영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이제 알아서 다 대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DNS 정보를 이렇게 조회를 해봤을 때 IP 정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웹서버가 OS가 뭐고 또는 어떤 포트가 S가 있고 또는 니치가 어딘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데 CDN 엣지 정보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오리진 정보는 나타나지 않아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안상으로도 큰 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게 저희 인프라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한국이 물론 주요 고객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외 고객 파트너들도 지속적으로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WAAP와 CDN을 도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디도스 대응이에요.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 여러 가지 형태의 공격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반 L3, L4 형태의 공격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L7 공격도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L3, L4 형태의 공격은 CDN 엣지에서 그냥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L7 형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알려진 슬로리스라든지 무디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공격은 저희가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해서 WAAP에서 차단을 하고요. HTTP 플로깅이라든지 어떤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공격은 본 매니지먼트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대응 및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N과 결합된 WAAP를 도입하시게 되면 모든 형태의 디도스 공격에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아이언클라우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와프의 기능이에요. OWS 탑10. 우리가 어플라이언스는 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의 수백 개가 되는데, 저희 아이언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룰은 굉장히 애초에 디자인할 때부터 첫 번째 기조가 오탐을 없애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룰이 총 17개밖에 되잖아요. 그리고 온오프, 탐지, 이런 굉장히 심플한 역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와플을 도입하면 2주 동안 탐지 모드로 돌리고 이벤트 분석해서 튜닝한 다음에 또 2주 또 보고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디자인 자체가 오탐을 없애자라는 거기 때문에 도입하자마자 바로 차단 모드로 우리도 서비스형이 없을 정도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니터링닷컴이라든지 아이언클라우드닷컴도 지금 아이언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차단 모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 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룰이 A사 같은 경우는 룰이 한 300개 정도 되고 C사 같은 경우는 룰이 3,000개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도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오탐이 발생하고 이 오탐을 튜닝하는 데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리소스를 쏟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굉장히 그러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어떤 검색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장비에서 제공하는 만큼의 파워풀한 기능들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이벤트를 필터링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이벤트들은 3개월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기 위해서 3개월치 이벤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업체들을 거의 대부분 다 1개월치만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월치도 제공하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벤트는 다운받아서 엑셀로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정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헤더 전체 정보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와프 장비처럼 어떤 스트링이 매치가 돼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고요. 저희 모든 이 솔루션들이 어플라이언스뿐만이 아니라 저희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들이 ARX라는 이 스레이트 인텔리전스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공격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더블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스레이트 인텔리전스에서 어떻게 탐지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스레이트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리포트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동으로 리포트 행성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가장 또 관제를 할 때 또 필요했던 SIM과 ESM, 이벤트 전송, 연동 기능이 있어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사실 3개월치 이벤트를 저장하는 이런 기능은 사실 의미는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신장비가 있으시면 이런 이벤트 전송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정 화면인데요.
설정할 때 저희가 얘기할 때 5분 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입력해야 되는 정보가 몇 가지 없어요. 도메인 정보하고 오리진 웹서버 정보 입력하고 인증서를 개인 인증서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저희 아이언클라우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인증서를 사용할 것인지 그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그 어떤 숙련된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언클라우드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시큐리티 팀이 많이 계시겠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큐리티 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로탐인지 아닌지 그리고 튜닝하는 부분인데 아이언클라우드는 디자인 자체가 이런 펄스 포지티브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펄스 네거티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펄스 포지티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쉽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트너가 요구했던 WAAP의 4가지 기능을 위해서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이용해서 모든 4가지 요건들을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스톱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부분은 저희 그 고객사분께서 저희 가트너의 그 리뷰 PA 사이트에 리뷰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진짜부터 좀 챙겼어야 되는데 마케팅 쪽에 좀 많이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부족했는데 다행히 이제 많은 그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이제 별 5개 지금 맡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고객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별 5개를 자신있게 주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